필리핀 출신의 그녀는 74년 당시 27살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왔다. 고등학교 졸업에 학력으로 선택 가능한 직업은 호텔의 청소부였고 91년 리츠 칼튼에 입사하면서 총괄 품질 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대다수의 동료들은 청소라는 허드렛 일에 무슨 품질 경영이냐고 비웃었으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작은 메모 수첩에 그녀가 서비스한 객실 고객들에 대한 특성과 습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 고객이 다시 왔을 때 그들이 원하는 객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심지어 침대보 작업까지 개선하였다. 본래 호텔 측에서는 침대보 교체 작업을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2인 1조의 작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새 침대보를 침대 사이즈에 맞춰 침대보를 까는 순서의 역순으로 접어두면 작업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알아냈던 것이다. 그녀는 고객 만족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는 $2,000를 임의로 쓸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호텔 직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5스타 상은 물론 말콤 볼드리지 생산성 대상까지 받았다. 6.25 동란 당시 고아가 되어 구두를 닦다가 17 나이에 미군 부대에서 세탁 같은 허드렛 일을 하던 이초로 그는 미군들이 맡긴 옷가지들에서 때가 잘 빠지지 않으면 삶아 빨았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폭격으로 파편을 맞아 그 수술 때문에 여차여차 노르웨이에서 살게 된 그는 배가 너무 고파 요리사가 되고자 하였고 주방에서 그릇 하나를 닦아도 정성을 다했다. 그에게 2에서 3년씩 감자만 깎는 일이 주어졌을 때 그는 요리의 종류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도록 감자를 여러 모양으로 깎아 놓았다. 그는 현재 노르웨이 라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백만장자이다. 그의 이야기를 다룬 성공시대 다큐멘터리를 MBC 사이트에서 반드시 찾아봐라. 비 해피,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 리 이야기. 내 경험 하나를 이야기하자. 미군 부대에 있는 대학을 다녔었을 때 먹고 살고자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화장품이나 식료품들을 가방에 넣어 갖고 부유층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면서 팔았던 적이 있다. 대부분 그런 물건들은 아줌마들이 팔았고 나 같은 남자 대학생은 전혀 없었기에 경비실을 통과하기도 만만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문을 열어준 고객들에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우선 나는 모든 상품에 붙어있는 영문 라벨들을 사전을 찾아가며 모조리 외웠다. 바세린 연고 하나를 팔더라도 눈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하면 좋다는 내용도 잊지 않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눈 화장을 지울 때는 큐팁, 면봉의 미국 상품명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큐팁도 팔았다. 스팸햄을 팔 때는 새로운 요리법들도 알려주었다. 결국 한 명의 고객을 만나게 되면 얼마 후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정말 그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났으며 사전 주문도 생겨났다. 그 당시 내가 알게 된 원칙 몇 개, 남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절대 오늘의 이득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것, 부자들은 끼리끼리 산다는 것,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 주변의 모든 부자들도 언젠가는 내 고객이 된다는 것. 내가 나중에 누구까지 만나게 되었는지 아는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당시 최고의 연예인 몇몇까지 내 고객이 되었다. 나는 이 일을 몇 년 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그 일은 관세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었기에 깨름칙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구정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을 챙길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 몸값은 그렇게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막노동을 하여도 최선을 다해 제대로 해라. 당신이 일한 대가에 대한 법칙 2개가 있다. 첫째, 당신이 먼저 보여주지 않는 한 국물도 없다. 대가를 더 많이 받는다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 세상은 당신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겠다는 그 각오를 덥석 먼저 믿어주는 세상이 전혀 아니다. 적토 많은 홍당무가 없어도 잘 달린다.
홍당무가 적다고 징징거리는 말들 치고 제대로 달리는 놈이 없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고. 돈 몇 푼 벌겠다고 스테이시 가델라, 이은예, 버지니아 아주엘라, 이철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도대체 있느냐고. 무슨 햄쪼가리 하나 팔면서 요리법까지 알려주느냐고. 그냥 편하게 일하고 조금 벌겠다고. 뭐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겠느냐고. 좋다. 그렇다면 당신 생각대로 그냥 계속 살아라. 아무도 안 말린다. 단 조건이 있다. 절대로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다. 하여간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공통된 유전자가 있다. 둘째, 보상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처음에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겨우 몇 개월 열심히 하여 보고 대가가 즉시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여 곧 일하는 본성을 드러낸다. 나는 이러한 얄팍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다. 며칠 밤을 새워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월급이 그 다음 달로 인상되기를 바라는 것이 조르증 환자들아. 세상은 이미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한두 번 속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신의 경륜의 수레바퀴도 천천히 도는 법 아닌가. 다자란 한우 한 마리의 가격은 300만원 선이다. 그러나 건강하고 질병 없는 우수한 종자를 뭇 암소들에게 나눠주는 종우는 최고 3억 원까지도 한다. 사람도 몸값이 비싼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사람을 어떻게 짐승과 비교하느냐고. 나는 소와 비교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그것을 믿는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뿐이며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희망의 표현일 뿐이다. 사람이 모두 평등한 경우는 생로병사와 신합해서 뿐이다. 내 말이 여전히 귀에 거슬린다면 사람은 모두 평등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의 결과들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면 어떨까? 모든 중국 음식점의 주방장들이 평등한 인간이라고 해서 그들이 만드는 짜장면의 맛과 가격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당신도 맛없는 짜장면보다는 맛있는 짜장면을 더 좋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 이제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마를 받든지 잊어버려라. 일의 질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두어라. 몇 년 후에 받게 될 대우에 걸맞은 일솜씨를 지금 먼저 보여주어라. 부자가 아니라면 가진 것은 몸과 시간밖에 더 있겠는가? 그것들을 바쳐 일의 질을 높여라.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아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지 못하면 직장 밖으로 나가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 일을 못하면 직장 밖으로 나가도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 생활을 잘 하여야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 자체가 아니라 일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도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 대가가 더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투여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대가가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곧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며 당신의 몸값은 저절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그 몸값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의 종잣돈이 된다. 동료들의 야유와 시기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할 것이다. 콩쥐를 시게 하는 팥쥐는 언제나 있는 법이므로 철저하게 무시해라. 적어도 5년 후에는 그들과 다른 세상에서 살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사항. 첫 번째,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대가를 더 받기 힘든 일이 있음을 명심해라. 두 번째, 일하는 능력보다는 아부가 더 우선인 집단들도 많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으로 보이고 좋게 보이는 곳들인 경우가 많다.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호의적인 서평을 받지 못했던, 그리고 나 역시 독자들에게 추천할 마음이 전혀 안 드는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저자 하브 에커는 부자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고 중산층은 자기 분야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를 잘 모른다고 말한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덧붙여 위에 글에서 나오는 용인 에버랜드의 이은예, 리츠 칼튼 호텔의 청소부 버지니아 아주엘라 같은 알바생들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는 생각은 꿈속에서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거의 모든 알바생들은 자기가 시간당 얼마나 받는지를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노동이므로 자신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바생들만 그럴까? 정식 직원들 상당수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다.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인 것뿐으로 생각하는 그 머리가 깨지지 않는 한 평생 인생살이가 고달파질 것이다.